안녕하세요. 혹시 가족 중에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마 소통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. 정말 마음처럼 대화가 안 돼서 지치고 힘드실 때가 많죠? 그래서 오늘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중개했습니다. 이런 경험 아마 많으실 거예요. 아니, 방금 얘기했는데 싶은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물어보시는 거죠.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면 솔직히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. 오늘 바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같이 한번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이번 시간에는 신경과 전문의신 이은하 박사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와, 이건 정말 도움이 되겠다 싶은 여러분의 소통 방식을 확 바꿔줄 4가지 기술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자,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. 도대체 왜 우리가 늘 하던 평범한 대화법이 치매 어르신들께는 안 통하는 걸까요? 이게 그냥 아이고 깜빡했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핵심은 바로 뇌의 병화에 있어요. 치매는요,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공장인 해마랑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령탑, 전두엽에 손상을 입히거든요. 그러니까 대화가 자꾸 겉도는 건 어르신의 의지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. 그냥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. 우리는 보통 이게 맞다, 틀리다 같은 논리나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. 하지만 치매 어르신과의 대화에서는 그게 아니에요. 그분의 감정을 읽어주고 마음을 연결하고 괜찮아요 하고 안심시켜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. 말 그대로 대화의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 기술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. 기억력 문제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건 바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. 이윤아 박사님은 이렇게 말해요. 내가 이 얘기를 10번을 했든 20번을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. 지금 이 순간 나도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. 우리가 어르신의 현실에 맞춰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. 이런 상황 진짜 흔하죠. 어제 분명히 내일 파티 가는 거 잊지 마세요 하고 약속까지 했는데 다음날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. 이럴 때 보호자는 정말 맥이 탁 풀리고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죠.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. 어르신은 정말로 진짜로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다. 이걸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해요. 거기다 대고 아까 말했잖아요? 하고 화를 내면 상황만 나빠져요. 그 대신에 그냥 매번 처음 말하는 것처럼 차분하게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. 이게 바로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막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. 자,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. 두 번째 기술인데 이건 좀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. 어르신이 사실과 전혀 다른,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?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누가 내 방에 들어와서 내 물건 다 훔쳐갔어. 이런 도둑망상은 보호자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증상인데요. 보통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? 어머니,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.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. 이렇게 사실을 바로잡으려고 하죠. 근데 그게 최악의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? 해결책은 정말 놀랍게도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. 바로 먼저 동의하라 라는 겁니다. 뭐가 맞고 틀린지 따지기 전에 일단 그러셨어요? 하고 어르신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. 자, 이 3단계를 꼭 기억해 주세요. 첫째, 감정부터 인정해 주세요. 아이고, 물건이 없어져서 정말 속상하시겠어요. 이렇게요. 둘째, 그 현실에 동의해 주는 거예요. 어머나, 그걸 누가 가져갔을까요?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,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. 어머니, 제가 같이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. 이러면 논쟁이 아니라 공감과 연결의 순간으로 바뀝니다. 아니, 왜 이게 효과가 있냐고요? 이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.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한번 이게 맞다고 믿으면 그 생각이 잘 안 바뀌거든요. 거기다 대고 자꾸 사실을 들이밀면 불안감만 더 커지는 거예요. 그런데 일단 제가 어머니 편이에요 하고 딱 서주면 신뢰가 생기고 진짜 신기하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문제를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
좋습니다. 이제 세 번째 기술로 넘어가 볼게요. 이번은 좀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 힘든 반복 행동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. 바로 칭찬의 힘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자꾸 뭘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위축되시겠어요. 점점 말수도 줄어들고 외톨이가 되기 쉽죠. 바로 이럴 때 아주 사소한 거라도 딱 기억해내시면 와, 어머니 기억력 정말 좋으시다.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? 하고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. 이 칭찬 한마디가 어르신께는 정말 큰 자신감이 되고요. 대화를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돼서 우리가 상태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. 칭찬, 물론 좋죠.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건 아마 이걸 거예요. 바로 반복 질문. 내일 몇 시에 온다고? 이 질문을 한 20번쯤 들으면 솔직히 부처님이라도 화가 나지 않을까요? 정말 지치죠. 여기에 대한 이윤아 박사님의 조언은 정말 명쾌합니다. 20번 물어본다고 해서 20번 다 진심을 담아서 대답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. 우리 보호자들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자, 첫 번째 질문에는 정말 정성껏 완벽하게 대답을 해주세요. 하지만 두 번째, 세 번째, 20번째 질문에는 그냥 네, 어머니 이따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라든지 맞아요 이렇게 짧게 반응만 해주는 거예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르신이 진짜로 정보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내 말을 듣고 있나 확인하고 안심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기술들을 살펴봤는데요.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핵심 철학이 있습니다. 이제 우리가 대화하는 이유, 그 목표 자체를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이제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기억력을 시험하거나 뭐가 틀렸다고 고쳐주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. 그 대신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감정에 공감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괜찮다고 안심시켜주는 것. 바로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소통의 목표인 거죠. 그리고 이건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에요. 보호자로서 화가 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인간적인 감정입니다. 괜찮아요?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.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은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그 이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. 결국 우리의 화는 어르신의 행동은 바꾸지 못한 채 우리 자신만 지치게 만드는 그런 무기가 될 뿐이에요. 네, 바로 이겁니다.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. 치매 어르신과의 대화에서 누가 맞고 틀렸나를 따지는 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, 바로 그 순간 그 사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, 그것뿐입니다. 오늘부터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? 내가 지금 하려는 게 힘든 싸움인가? 아니면 따뜻한 연결인가? 아마 그 연결을 선택하는 순간 보호자인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진짜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.